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기온이 어제보다 낮아 쌀쌀합니다. 낮에는 최고 19도 안팎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요즘 큰 일교차 때문에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6도, 안동은 5도, 김천은 1도로 어제보다 쌀쌀한데요.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19도 선까지 올라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한편 동풍의 영향으로 오늘 오전까지 경북 동해안에는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바람도 순간풍속 시속 55km 내외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은 2025학년도 수능일입니다. 올해도 수능 한파 없이 포근한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 소식이 있긴 하지만 비는 내일 밤부터 내리겠고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대구와 경북 남부에 5에서 20mm, 경북 북부와 울릉도 독도에는 5mm 안팎으로 모레 오전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특히 내일부터 모레 사이 내리는 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오전 사이 비 소식이 있긴 하지만 기온은 계속해서 평년보다 높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어제 경북문화관광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습니다. 의원들은 신임 공사 사장의 리더십에 대한 질책을 쏟아냈고 매각 후 장기간 방치된 보문상가 대책과 안동문화관광단지 활성화 방안을 주문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문화관광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선 올해 초 임명된 사장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질책이 이어졌습니다. 신규 발굴도 해야 되고 22기 시군의 특성을 살려서 맞춰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특성 없지, 신규 사업 없지, 조직 안정화 안 되지. 공사는 새 신책을 마련하고 내년 현안 사업 추진에 집중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제가 온 지 8개월 정도 됐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조직 안정을 기하고 또 당면한 내년에 중요한 사업 이런 것들을 좀 안정적으로. 경주시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서울고 미술관의 관장을 공사 사장이 겸직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경주시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데 관장을 맡으셨어요. 본인은 지금 경상북도 단체장이시잖아요. 기관 단체장이시잖아요. 그렇게 막 겸직해도 돼요? 공사가 민간에 매각한 이후 5년간 방치되고 있는 보문상가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법률 자문을 통해서 충분히 해지할 수 있다. 법률 자문을 받아서 한번 소송을 한번 해보실 생각이 있으신지. 한편 의원들은 안동문화관광단지 활성화 대책과 재정 건전성 확보, 국가 산업유산 관광자원화 방안 등을 주문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불국사 회주이자 조계종 원로의원인 종상스님의 영결 답의식이 어제 불국사 광장에서 원로회의장으로 엄수됐습니다. 영결식에는 천여 명이 운집해 종상스님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으며 스님 불 들어갑니다라는 외침 속에 종상대종사의 답의식이 거행됐습니다. 종상스님은 불국사 주지, 불교방송 이사, 동국대 이사 등을 지냈고 2020년 11월 조계종의 스님에게 주는 가장 높은 법계인 대종사에 올랐습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와 관련해 어제 관계기관의 합동 감식이 이뤄졌습니다. 감식팀은 용광로 풍구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박성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일문으로 경찰차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차량이 줄지어 나옵니다. 지난 10일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와 관련해 관계기관이 합동감식을 벌인 겁니다. 제철소는 국가보안시설로 분류돼 있어 이번 합동감식은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경찰과 소방, 고용노동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20여 명은 불이 난 삼파이넥스 공장을 조사했습니다. 감식 결과 발화 지점은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온 용광로 풍구로 풍구에 냉각 설비가 과열돼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밀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감식팀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수사 전담팀을 꾸린 경찰은 기계 결함과 작업자 과실 등 모든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작업자 한 명이 화상을 입은 것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실화든 방화든 범죄 혐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다음에
사람 인명사상이 있기 때문에 뭐 업무상 과실치상 여부에 대해서도 환경단체는 포스코의 설비 정비가 예방보다 사후 대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잦은 화재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사과를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업에는 차질이 없다 이런 얘기보다는 아무튼 포스코가 지역민들의 희생을 담보로 성장한 국민기업인 만큼 제대로 된 해명과 사과를 했습니다. 포스코는 정기적으로 예방 정비를 하고 있으며 감식과 수사 결과에 따라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화입니다. 오는 15일 포항 촉발 지진 7주기를 앞두고 지지부진한 위자료 청구 소송의 재판 속행을 촉구하는 시민 서명운동이 시작됐습니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어제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심 승소를 계기로 50만 포항시민이 소송에 동참했지만 재판 진행은 더디다며 시민 권익 찾기 서명운동을 시작해 일주일 만에 10,000명의 서명을 받았고 연말까지 10만 명을 채우겠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지진 범대본은 오는 15일 오후 2시 포항 육거리에서 위자료 청구 소송의 속행을 촉구하는 대규모 걸기대회를 열 계획입니다.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경상북도의 안살림을 책임지는 기획조정실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경북 북부 출신 도의원들은 행정통합특별법이 실제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또 통합 실효성은 있는지에 대해 일제히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김서연 기자입니다. 경상북도와 대구시는 올해 안에 행정통합특별법안을 발의한 뒤 내년 중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목표입니다. 하지만 도청 기획조정실 사무감사에서 도의원들은 민주당 위의 국회 의석 구도상 현실적으로 특별법 통과가 가능하겠냐며 강한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지금의 그 국회의 구도상으로 상당히 통과가 쉽지 않고 부결됐을 때 그 후폭풍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때 좌절감이나 실망감은 너무도 크겠지만 그게 두려워서 도전 자체를 안 하면 500만 경북 대구 도 시민들을 볼모로 내 하나는 괜찮아. 볼모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도지사님이 대구시장님하고 같이 가서 국회의원님들 300분한테 서명 다 받아오세요. 최소 200분은 받아와야지.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홍준표 대구시장이 독점하고 있는 하향식 정책 추진에 대해서도 재차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경북도청 신도시를 비롯해 구체적인 통합 정책안을 내놓고 공론화부터 시작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현 도청이 10년 만에 10만을 만든다 했는데 지금 3만 정도도 안 되는데 정말 실망을 하겠죠, 북부 지역 주민들은요. 그리고 농업적으로는 어떻게 또 전환을 할 것인가. 만약에 통합했을 때 또 복지 문제, 문화 문제, 교육 문제. 행정통합에 대해 경북 북부 출신 도의원들이 시종일관 부정적인 입장을 강하게 나타낸 반면 그동안 입장 표명을 자제하던 포항과 구미 출신 도의원들이 권역별 구체적인 발전안을 내놓고 또 행정통합 논의 자체는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을 주문하면서 도의회 안에서 지역 간 입장차가 갈리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우리 북부권 주민들 설득 안 되면 다른 지역 도민들 의견 상관없이 통합을 누구 건너갑니까? 경북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이 결단하신다면 최대한 이 논의를 빨리 끝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언제까지 이거를 지역 간의 갈등으로 놔두려고 하십니까? 서구권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어차피 그 상실감은 똑같아요. 상실감은 똑같다고. 경상북도의 행정통합 권역별 설명회는 다음 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특히 다음 주 월요일 예정된 경북 북부권 설명회 분위기가 통합 논의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포항시가 지난 2022년 3월 이후 2년 8개월 만에 미분양 관리 지역에서 벗어났습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는 최근 포항 지역 미분양 세대 수가 2% 이하로 줄어 미분양 관리 지역에서 포항시를 제외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미분양 관리 지역에서 벗어나면 아파트 시행사가 주택도시 보증공사의 사전 심사를 받지 않아도 돼 사업 진행 부담이 줄어듭니다.
지난해 비소가스 사망 사고가 발생한 영풍 석포제련소의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환경부 점검에서 석포제련소의 법 위반 사항이 또 적발돼 무려 3번째 조업정지 행정처분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4명의 사상자를 낸 영풍 석포제련소의 비소가스 중독 사고와 관련해 2번째 공판이 어제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렸습니다. 박영민 대표이사, 배상윤 석포제련소장은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문제의 비소가스가 통상적인 공정에선 발생하지 않아 사고를 미처 예견할 수 없었고 따라서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대표와 배 소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 청구 방침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검찰과 영풍 간의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석포제련소가 또다시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이달 초 진행된 대구환경청의 수시 점검에서 석포제련소가 황산가스 감지기 11기 가운데 7기의 작동을 끈 채 조업한 사실이 적발된 겁니다. 대구환경청은 중대 위반이라며 조업정지 열흘 처분을 환경부에 의뢰했습니다. 이번 처분이 확정되면 석포제련소는 2021년 열흘 조업정지와 최근 대법원에서 확정된 2개월 조업정지 처분에 이어 최근 5년간 무려 3번째 조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지역에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영풍 측의 인식이나 의지가 사실상 없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환경과 지역사회와 여러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해야 하면서 윤리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것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역사회에 기반한 기업에서 윤리적인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그 기업은 지역사회에서 퇴출되고 설 자리를 잃게 된다고 봅니다. 경상북도도 이번 국감에서 요구된 석포제련소 이전 대책 TF를 구성해 다음 달부터 실제 이전과 후적지 개발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는 등 석포제련소를 향한 지역의 압박 수위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경주시는 오는 2027년까지 국비 등 161억 원을 들여 두류공단의 완충 저류시설을 조성합니다. 완충 저류시설에는 3,4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저류시설과 3.6km의 차집관로가 설치됩니다. 두류공단은 50여 곳의 폐기물 화학제품 관련 사업장이 입주해 있고 폐차장 화재와 금속재련 공장 냉각수 유출 사고 등으로 수질오염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소형 어선의 충돌 사고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0톤 미만 소형 어선의 해양 사고는 1,153건에 달하고 특히 지난해의 경우 소형 어선의 충돌 사고가 전년도보다 19% 증가했습니다. 인명피해도 2019년 128명에서 2023년 172명으로 4년 새 34% 늘었으며 소형 어선 충돌 사고의 원인은 기본적인 항법을 준수하지 않는 등의 운항 부주의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영덕구는 올해 겨울 외국인 근로자 70명을 초청해 23개 지역 수산업 업체에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영덕 지역 결혼 이민자의 사촌인의 친족으로 최대 8개월간 합법적으로 근로할 수 있습니다. 영덕구는 지역 수산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외국인 근로자들의 주거 환경과 임금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 감독할 방침입니다. 경주시가 파크골프장의 공정한 이용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내년 2월부터 유료화를 추진합니다. 유료화 대상은 알천 파크골프장과 경주 파크골프 1, 2구장입니다. 연간 이용료는 경주 시민 12만 원, 65살 이상 시민은 50% 할인되며 1회 이용료는 경주 시민 6천 원, 다른 지역 1만 원 등으로 차등 적용됩니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포항 지진을 되짚어보는 토크 콘서트가 어제 포항시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열렸습니다. 지진 원인 규명에 가장 큰 공헌을 한 고려대 이진한 명예교수는 안전한 물주입을 통한 신부지열 발전 개발 연구가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는 예외이나 지열 발전 R&D 투자는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진홍 전 한국은행 포항본부 부국장은 유발 지진으로 인한 지역 경제의 피해에 관한 추가 연구 결과를 공개했고, 동대해 문화연구소 주성균 이사는 선사와 역사 시대를 통틀어 포항에 산재한 문화유산의 피해 실태와 보전 대책 등을 살폈습니다. 요즘 큰 일교차 때문에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6도, 안동은 5도, 김천은 1도로 어제보다 쌀쌀한데요.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19도 선까지 올라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한편 동풍의 영향으로 오늘 오전까지 경북 동해안에는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바람도 순간풍속 시속 55km 내외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은 2025학년도 수능일입니다. 올해도 수능 한파 없이 포근한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 소식이 있긴 하지만 비는 내일 밤부터 내리겠고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대구와 경북 남부에 5에서 20mm, 경북 북부와 울릉도 독도에는 5mm 안팎으로 모레 오전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특히 내일부터 모레 사이 내리는 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동해 북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가끔 구름 많겠고요. 경북 동해안은 흐리겠습니다. 오늘도 아침까지 안개가 끼어 있는 곳이 있어 유의하셔야겠고요. 미세먼지는 오늘 좋음에서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6도, 성주는 4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대구와 성주 모두 19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5도, 봉화는 5도로 출발해서요. 낮에는 안동 18도, 봉화는 16도 예상됩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16도, 낮 기온은 18도에 그치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오전 사이 비 소식이 있긴 하지만 기온은 계속해서 평년보다 높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